봐봐. 집합부터 이제 갈게. 집합과 원소인데 얘들아. 너네 집합이 뭔지 알고 있니? 아예 몰라? 그게 막 동그란 거 이상한 거 같지? 근데 운동장에서 너네 모여 안 모여? 조회 같은 거 해 안 해? 해? 옛날 사람인가 보다 교장 선생님이. 그치? 아, 그럼 체육 시간에 막 기준 막 해가지고 좌우로 정렬 막 이런 거 해? 아직도 해? 어머, 개 충격. 선생님 옛날 사람, 나만 옛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네도 별 다를 게 없구나. 그러면 막 집합 막 이런 거 해? 안 해? 우리 막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집합 한 다음에 기준 해. 그래서 기준 해. 그러다 좌우로 정렬, 그럼 좌우로 정렬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집합하면 어떻게 해, 애들이? 그치? 집합은 모임이야, 얘들아. 별다른 게 아니야. 이거 하나 얘기해 주려고. 그치? 근데 경험이 있네. 집합하면 다 모이잖아. 모임이야. 근데 모임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모임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 근데 그 기준은 주관적인 게 아니고 되게 객관적이어야 돼. 예를 들면 준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이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 현은 모일까 안 모일까? 안 모여.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준이가 관리를 잘해야 돼. 너의 소꿉친구도 이렇게 널 배신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달라지는 거야. 사람이 보는 관점에다. 그치? 잘생긴 사람 모이세요 하면 내가 봤을 땐 쟤는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쟤가 왜 저기 있지?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파란 색깔을 모아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 막 다 모았어. 근데 선생님이 요필통을 갖다 낼게. 파란색이라고. 그러면 누군가 반발하는 친구가 생기겠죠. 맞아요? 색이라는 건 스펙트럼이어서 연속성이기 때문에 중간에 딱 잘라서 여기부터 파란색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뭐라고 하냐? 집합. 이렇게 얘기하면 객관적인 기준. 그거에 되게 조심하게 생각해야 돼, 얘들아. 요게 포인트야. 객관적인 기준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x가 7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의 모임 하면 얘는 집합일까 아닐까? 그치. 7이란 딱 객관적인 기준이 있잖아. 이렇게. 혹은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모으세요 라고 얘기해. 집합일까 아닐까? 집합이지. 걔도 전교 1등 딱 한 명이잖아. 맞아? 이렇게. 혹은 우리 학교에서 키가 50cm 밑인 친구 모이세요. 이렇게 얘기해. 있을까? 공기 같은 애, 안 보이는 애, 이런 애 있어? 없지.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애도 집합일까 아닐까? 집합이기는 해요. 왜냐면 50cm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잖아. 다만 그거의 원소가 없을 뿐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x가 7보다 큰 애들 모으세요 해서 그런 애를 선생님 집합 A라고 한다면 이 A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 7도 있고 그치, 8도 있고 7.1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겠지. 네, 너네가 얘기한 8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집합 A를 구성하는 요 한 놈 한 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이런 애들 원소라고 합니다. 쟤 있잖아, 막 이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구성원의 원을 써서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원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를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치? 말로 하지 않고 우리 기호로 해서 모든 사람들과 간단하고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자. 7은 A에 포함된다. 요렇게 표현을 하겠대요. 약속을 해요. 이게 우리는 보통 삼지창이라고 해. 이거 알고 있으면 너네들도 끝났어. 너네들도 이제 꼰대야. 알겠지? 너네들도 이제 나이가 든 거야. 자, 삼지창 요렇게 된 겁니다. 이 삼지창 뭔지 알아? 알아 몰라? 너네 사극 요즘에 별로 없지? 그래도 기억나는 사극 있어? 뭐 있어? 선생님 땐 사극 천지였어. 막 용의 눈물 막 이러면서 이성계 나오고 막 뭐지? 장희비 막 이래서 내년? 메라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진짜 많았어. 허준 막 해서 똥 찍어 먹어보는 거 보고 막 이렇게 극혐 막 이런 거 다 있었단 말이야. 그때마다 사극에 포졸들이 이렇게 생긴 거를 들고 있을 거예요. 포크 같은 거. 이게 삼지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삼지창 비슷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삼지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어에서 엘리멘트라고 하는 원소의 영어잖아요. 이 이자를 이렇게 기호화한 거예요, 사실은. 엘리멘트 보통 얘네들 영어로 이를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요거 기호화해서 이렇게 된 거야. 됐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6을 쓸게. 6은 A의 원소다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지.
그럼 얘 원소 아니야. 어떻게 표현할까? 그지? 같지 않다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쉽죠? 네. 두 번째. 선생님 이렇게 나열해서 썼어요. 겁나 길죠? 다 못 쓰죠? 얘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얘들아? 이렇게 너무 많은 애들은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솔직히 내가 7 이상의 숫자라고 했으니까 아는 거지. 여기에 7.1, 7.1111 이런 거 다 안 써주는 이상 얘가 뭔지 잘 알 수가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가 있냐면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제시법. 자, 얘는 어떻게 쓰는 애냐면 x바 x는 요게 기본 세팅이에요.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x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합은 원소 x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바, 얘를 바라고 하거든. 바 뒤에 나오는 애는 뭐가 되냐면 부연 설명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x에 대한 조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x는 7 이하의 자연수.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은 7 이상이겠네? 그치? 이번엔 7 이상의 자연수 혹은 7 이상의 지금 같은 경우는 실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더럽게 안 쓰고 그치? 아주 깔끔하고 명료하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집합은요 항상 중괄호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서 x바 x는 요거를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앞에 부분을 주제, 이 뒤에 부분을 조건이라고 잘 체크를 해주세요.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쓸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꼭 익혀주세요. 나이가 들면 느끼겠지만 그치? 점점 말이 짧아지잖아. 문제집도 쓰시오 이랬다가 써 막 이렇게 그치? 써라 막 이러고 그치? 똑같아 얘들아. 얘네 하나하나 친절하게 옛날엔 나열했다면 고등학년이 갈수록 조건제시법을 더 많이 써. 왜냐면 얘가 정확하고 얘처럼 엄청나게 많은 애들도 한 번에 쓸 수가 있거든. 되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더 많이 쓸 거야. 자, 요렇게 하나하나 나열했다. 원소가 다 보인다. 얘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 원소 나열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 그냥 붙여주면 이름이야. 그치? 개똥이 막 이런 것처럼.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자, 그럼 이렇게 집합을 나타내는 건 두 가지 표현밖에 없을까? 하나가 더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이란 게 있어요. 선생님 아직도 생각나. 수학책에서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푸들 같은 머리를 이렇게 하고 딱 이러고 서 있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한 두기둥이에. 그래서 진짜로 벤 다이어그램은 벤 다이어라는 애가 만든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야. 그냥 아직도 기억이 나. 선생님 좀 충격이었거든. 이런 이름이 있어? 막 이러면서. 자,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거냐면요. 요렇게 구역을 동그랗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길 A, 집합 A면 A라고 써주면 여기 원소를 하나하나 써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제일 원초적으로 원소를 알아본 애가 얘. 그거보다 조금 발전한 애가 원소 나열법. 그거보다 더 발전한 애가 조건제시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소의 개수가 무진장 많아도 잘 표현할 수 있지만 벤 다이어나 원소 나열법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세 가지를 일단 알았으니 요걸 통해서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고 좀 더 세부적인 걸 한번 가보죠. 자, 9페이지에서 선생님 체크해 주는 거 한번 풀어볼까요? 9페이지에서 1, 2, 3을 한번 풀어봅시다. 1, 2, 3. 유형 1, 2, 3을 한번 풀어줍시다. 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약간 함수부터 들어오면 이제 조금 힘들어 하는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배울 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냐면 이렇게 원소가 많이 들어간 걸 무슨 집합이라고 할까? 원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 무한계인 것 같아. 그렇지,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여기 점점점이 없어. 그럼 무슨 집합? 유한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얘기해 볼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학교에서 키가 50cm 미친 애들 있냐고. 그랬더니 너네가 없다며.
그럼 걔는 유한이야, 무한이야? 둘 다 아닌 것 같아. 준이는 뭔가 아닌 것 같아. 현우는 어때? 유한인 것 같아? 네, 정답은 유한입니다. 유한집합이에요. 왜일까? 유한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셀 수 있다. 셀 수 있냐 없냐의 뜻이야. 그러면 빵긴 것도 우리 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셀 수 있다. 유한집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원소가 없는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 이거겠죠? 그쵸? 그래서 원소가 없는 집합은 중괄호가 선생님 집합을 의미한다 그랬죠? 집합이 열리고 닫혀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 같은 거죠? 이런 걸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또는 어떻게 표현하냐? 동그랑 땡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를 공집합이고요. 너는 유한집합도 된다. 얘는 유한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 유한집합은 그럼 개수를 셀 수 있으니 나 개수 세는 방법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네. 이렇게. n 공집합은 0.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n은 넘버예요, 넘버. 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와서 그래. 영어 못하면 이거 수학도 못해 이거. 그치? 숫자를 세겠대. 뭐의 숫자? 이 집합의 숫자를 세겠다. 그 뜻이야. 그럼 몇 개야? 빵. 이렇게 원소 개수를 세겠다. 빵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너네들이 진짜 더럽게 많이 틀리고 와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몇 개일까요? 한 개인 것 같아. 왜? 여기 봐봐. 집합. 얘가 집합이란 뜻이지. 그치? 자, 이럴 때 들어와 있는 얘는요. 기호로 봐주셔야 돼요. 원소 기호로 그냥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소가 하나 이 집합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개예요. 공집합은요. 이거 아니면 이걸로 표현하지 둘이 짬뽕된 애는 얘는 공집합이 전혀 아니고 이런 무늬를 가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엄청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가지고 문제 하나를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를 얘기해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디를 보시냐? 9페이지 똑같이 가볼게요. 9페이지에 4번과 5번 선생님이 얘기한 장난치는 애들이 얘네입니다. 조금 더 뒤에는 어렵게 갈 건데 일단 얘네들 풀어보죠.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죠.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은 뭐냐면 원소하고 원소 관계를 알아냈어. 그럼 나는 집합하고 집합관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거는 10 이하의 자연수, 중소수래요. 소수만 얘기하는 거. B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그냥 10 이하의 자연수였으면 좋겠대요. 이번엔 벤다이어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렇죠? 벤다이어를 그려보면요. B가 여기 있고 A가 이렇게 있어서 A는 2, 3, 5, 7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A는 아니지만 B에 속하는 애들은 1, 4, 6, 8, 9, 10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란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처럼 집합 하나 자체가 온전히 다른 집합 안에 쏙 포함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B에게는 A가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부분 집합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공용화하기 위해서 기호로 얘기하자. 어떻게 표시할까 했을 때 A하고 B, 아까 원소는 3지창이었다면 너는 2지창이 돼요. 2지창은 2개,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는 영어에서는 C, contain. 그치? 그럼 잘 이해가 되지? 그럼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려면 짝대기만 그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될 수도 있을까? A는 B에, B는 A에 포함될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그렇지. 여기가 없어지고 만약에 같았다고 한다면 둘 다 2, 3, 5, 7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가 너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고 너가 너한테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까요? A는 B다 하면서 같은 함수다,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하나 개념을 이미 알아버렸네요. 첫 번째 뭘까요? 자기 자신의 뭐가 될까요?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는 건 똑같은 애들이었잖아요. 그쵸? 똑같은 애들은 자기 자신한테 서로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너네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투명인간 혹은 공기를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숨은 쉬고 있잖아. 그치? 이 교실 안에 공기는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러니 공기도 우리가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대세요 라고 하면 공기도 포함돼야 되는 건 맞는 거야. 맞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교실 안에서 포함되는 원소들을 얘기하세요 했을 때 공기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요. 투명한 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거 두 개는 없으니까 잘 적어놔 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기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A가 A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부분집합이다 하면은 얘가 A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A는 임의의 집합이 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2, 3, 5, 7에 대해서 2, 3, 5, 7 너무 많으니까 2, 3, 5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2, 3, 5의 부분집합을 우리 한번 나열해 봅시다. 어떻게 되나? 2, 3,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집합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이 자리를 찾아보는 거죠. 그죠? 누구 있을까요? 2 하나만 있어도 여기 안에 쏙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2라는 집합 하나가 있으면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또 누구도 있겠어, 얘들아? 3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존립정.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을까? 그렇지,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이 안에 쏙 들어오겠죠. 그래서 2, 3도 있어요. 또 네, 3호랑 2호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또 누구 있어요? 그렇지, 2, 3호.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 들어가야 돼요. 끝일까요? 요건 썼는데. 그렇지, 얘 안 썼죠? 얘는 무조건 기본 세팅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몇 개지? 8개.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가 나왔네? 근데 내가 이렇게 부분집합을 지금 3개를 세니까 8개가 나오는 건 알았지만 만약에 원소 개수가 진짜 많았어. 10개. 그럼 그때 다 쓰라고 하면은 근데 그 개수 어떻게 다 찾아? 그치? 그리고 내가 써도 제대로 다 쓴 거 맞나? 확신이 안 들겠죠? 좀 공식 같은 거 없나? 확인해 볼 수 없나?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했더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들아? 얘는 2의 몇 승인 걸까? 3승. 요 3을 좀 주목을 해볼까요? 요 3은 원소의 개수 3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걸까? 너 부분집합에 들어갈래 말래? 선택권이 몇 개일까요? 부분집합에 들어가. 아니야, 난 안 들어갈 거야. 몇 가지? 2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도 들어갈래 말래? 2가지. 너도 들어갈래 말래? 2가지. 서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상관없어요. 너가 들어간다고 해서 너가 들어가야 되고 너가 들어간다고 해서 너가 안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2의 3승이 되신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앞으로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여기가 어떻게 될 거야? 2의 n승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응용해 볼게요. 자, 원소의 개수가 6개인 애가 있어요. A, B, C, D, E, F 이렇게 원소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 집합에서 선생님이 2는 반드시 포함할 거고요. 난 F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얘를 반드시 포함할래. 그리고 F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겠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2의 몇 승이 돼야 될까요? 잘 이해하셨네요. 2의 4승이죠. 왜죠? 얘는 들어갈까 말까 선택권 2가지씩이죠. 들어갔네. 선택권 하나. 끝. 그쵸? 얘도 한 가지 안 들어갔네. 끝. 하셔서 앞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2의 n승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만큼도 빼주시고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잘 정리해서 적어주세요. 진부분집합이라는 단어는 모르겠죠? 그쵸? 진부분집합은 뭘까요?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찐이야, 찐. 찐이랑 똑같은 거야. 찐부분집합이라면 포함이 싹 되는 애들 중에 누구를 뺀 거? 자기 자신을 뺀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 부분집합, 진짜 쏙 포함되는 거. 해서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그러면 조금 남은 시간 동안 집합 연산을 조금만 하고 잠깐 쉬죠. 집합 연산을 한번 가봅시다. 자, 집합에도 연산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집합에 연산이 있다 얘들아. 무슨 얘기일까? 집합은 사실 얘들아 논리야, 논리. 지금 수학 하를 보면요. 집합, 그 다음에 명제 해서 얘네들이 함수로 가. 그리고 경우의 수로 가거든. 사실 얘네들이 다 따로기는 하지만 연결성은 있어요. 항상 목차를 보면 아, 내가 여기서 어떤 개념으로 흐름으로 가는구나가 사실 눈에 보일 정도가 돼야 공부를 제대로 한 거고 그 정도 되면 수능 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중간중간이 좀 빠져서 이런 것들이 얻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 집합들이 모여서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 집합들을 가지고서는 논리, 말싸움으로 가는 게 명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제도 결국엔 함수랑 같이 이어져서 이 세 개는요 서로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하다 보면요. 이 함수에서 개수를 세고 함수를 파악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경우의 수가 반드시 필요해져요.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생각하는 거가 경우의 수가 들어가게 돼요. 결국엔 이 모든 목차가 하나의 궁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집합, 명제, 함수 요 과정을 가려고 얘를 준비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명제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집합의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를 많이 따지는 거고 선생님 수학과를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철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대학교에 와서 논리 이것 때문에 수학과를 많이 복수 전공을 해. 신기하지? 안 할 것 같은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해. 그리고 도망가요. 그치? 너무 힘드니까. 통계는 수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통계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철학에서 온 친구들은 처음 배우고 되게 힘들어 하는데 걔네들이 그나마 그래도 재밌게 배우는 건 증명을 진짜 재밌게 배우고 가더라고. 철학을 하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어쨌든 집합을 한번 봅시다. 집합의 연산. 자, A 집합이 있고요. B 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A 집합이나 B 집합 둘 다를 섞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A는 홀수 1, 3, 5, 7이 있는 애들이래요. B라는 애는요. 2, 4, 6, 8 이런 짝수들을 얘기하는 애예요. 그치? 나 A랑 B랑 합쳐서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딱 얘기하면 돼. 1, 2, 3, 4, 5, 6, 7, 8 이렇게까지 딱 얘기하면 돼. 그치?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지? 라고 얘기했을 때 A 또는 B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또는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OR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합쳐지죠.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요런 합한다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연결해 주시면요. A 합 B는 1, 2 해서 8까지 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조건제시법으로 그럼 어떻게 A가 되냐? X바 X는 XA 또는 XB다 이렇게로 조건제시법으로 얘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 또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애가 얘가 되면서 신기하게도 난 집합을 배웠는데 경우의 수 얘기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얘들아 내가 A하고 B 둘이 겹치는 접점을 찾고 싶은 거야. 1, 3, 5, 7인데 얘는 2, 3, 5였다고 해보자. 그치? 그럼 이번에는 합치는 걸 굳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겹쳐지는 애를 얘기하고 싶어. 그거 우리가 곱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곱사건, 교집합 다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사건까지
그럼 경우의 수 기억나지? 경우의 수에서 곱하는 건 그리고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치? 동시사건 그리고 사건. 근데 걔를 이렇게 교집합이라고 해서 나타내겠다가 되면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를 어떻게 표현하냐? A 교집합 B는 이 되는 거고요. 지금 얼마가 되죠? 3호 나오죠? 그래서 3호다. 얘도 조건제시법으로 얘기하면 얘는 요번에 여기가 5월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그리고니까 and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곱사건 그리고 합사건까지가 얘기가 다 된다. 자, 얘네들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할까? 얘네들을 아는 게 뭐가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A 또는 B, A, B 또는 이거 그냥 합치면 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치?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한번 드모르간 정리. 좀 어려운 걸 한번 해보다 보면 이 새끼 만만하게 봤는데 이게 아니네? 약간 이럴 수 있어. 그리고 그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경우의 수와 집합 그리고 함수와의 관계가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연산은 합하고 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또는에 좀 잘 체크해 주시고 부호 잘 체크해 주시고 나는 얘네 둘만 집합의 연산이었으면 참 개편하고 행복한 세상 막 이럴 텐데 그치? 연산이 조금 더 있대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는요. A하고 B가 있으면 또는 사건인 경우는 여기가 다 포함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곱사건일 때는 여기 교집합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번에는 이런 애가 있을 수 있대요. 어떤 집합 하나랑 전체 집합 우리가 전체 집합은 U 대문자를 쓰거든요. 나는 그냥 유니버시티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때 공부했는데 어쨌든가 전체 집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A 이렇게 있으면 얘에서 얘가 아닌 집합들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 경우의 수 잘 생각해 봐봐 얘들아. 경우의 수 문제에서 적어도 회장으로 남자가 한 명 뽑히는 경우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치? 아니면 적어도 뭐 주사위에서 6이 5번 이상 나올 확률은 막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 사건은 여사건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집합과 연결이 된다면 집합에서도 다루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게 바로 얘야. 여기 A가 있는데 그 A의 나머지 부분 얘기하는 거 되게 할 때마다 일장기 그린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론데 그치? 절대 빨간색 안 쓴다는 거. 이렇게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C로 쓰겠대. 그러면 여기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될까? A 집합이 유리수 집합이었어. 그럼 A 여집합은 뭐가 될까?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수상 배웠으니까 여길 실수라고 한다면 여긴 뭐가 될까? 허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떤 개념인지?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얘를 계산할 때 어떤 계산을 많이 볼 거냐면 n을 배웠으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 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내가 궁금해하는 A의 여집합의 개수가 나온다. 내가 적어도 회장이 남자 한 명이 뽑히는 경우를 구하려면 전체에서 모두 다 여자가 뽑히는 경우를 빼주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집합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차집합은 너네가 진짜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좀 생소하니까 문제로 많이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A에서 B가 있다면 B를 뺀대. 그러면 A 집합이 이만큼이죠. 여기에서 B 집합 내용물을 뺀다니까 걔는 요만큼의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걸까? 그렇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물어봐. 그럼 NA에서 MB를 뺀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A의 개수에서 B 개수 전체를 다 빼면 얘 여기 있는 부분까지 괜히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를 사실 뺐어야 될까? 사실은 A의 개수에서 누구를 뺐어야 될까? A이면서도 B가 되는 부분을 뺀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A로 전체 집합이 얘는 A로 보는 거야. 거기에서
B가 섞인 부분을 뺀다가 되는 거지 A에서 B를 뺀다는 차집합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왜 시험 많이 나오는지 알겠지? 그치? 이런 의미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응용돼서 많이 나오는 애가 누가 있냐면 대칭 차집합. 지금은 말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있어요. 명칭만 사라져서 볼트모트처럼 그놈이라고 해야 돼. 얘기할 수 없어. 하지만 그놈은 항상 내 존재하지. 꼭 그래요. 대칭 차집합.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대칭이 된다고 했으니 이 차집합의 대칭이 되게 이렇게 생긴 애들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얘는 표현 방법이 좀 여러 개예요.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A 빼기 B 한 거랑 B 빼기 A 한 거에 뭐가 될까? 뭐가 될까?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그렇지, 합집합이 되면 되는 거예요. A 빼기 B 한 게 이 부분이었죠. B에서 A를 빼면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둘을 합한 거죠. 그래서 합집합.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것도 있을까? A 합집합 B 하면 전체가 동그라미가 다 색칠되겠죠. 거기에서 가운데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누구? 교집합 B를 빼주면 되겠어요. 네, 이런 표현들 잘 알고 계세요. 나중에 드모르간 배우면 좀 더 정확히 알려줄게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표현 이런 것들 선생님 써놓은 것들을 같이 옆에다 좀 잘 써주시겠어요? 차집합 있는데 옆에다가 대칭 차집합 이런 것들 잘 써놔주세요. 맞아. 가연이는 마저 고쳐줘. 우리 뒤에 좀만 더 할게. 집합 연산에서 얘들아 거기 이제 책으로 한번 봐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한번 봐봐. A하고 공집합하고 합하면 뭐가 되겠니? 뭐겠냐? 그치, A. 그냥 얘는 투명한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기 아닌 다른 애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 뭐 굳이 덧셈으로 얘기하자면 0 같은 애야, 0. 그치? 그리고 A 교집합, 공집합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럼 얘도 똑같은 게 있겠냐는 거야. 있겠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 나와? 공집합 나오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다? 자, U는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A랑 U랑 합집합 하면 당연히 큰 게 나오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U가 나오겠죠. 부분집합 개념이니까. A하고 U는 부분집합인데 교집합을 물어보면 공통된 부분이니까 작은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누가 나오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다.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인데 여집합, 전체 집합의 반대말이 뭐겠냐는 거죠. 그럼 뭐겠어?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공집합이 나온다는 거야. 공집합의 반대는 전체 집합. 이해되죠? 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래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의 반대의 반대는 뭡니까? 이 얘기야. A지. 그냥 자기 자신이지. 이중 부정이랑 똑같은 거야.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A 반대의 반대는 다시 자기 자신이다. 그럼 A랑 A가 아닌 애랑 더해서 전체를 얘기해달래. 그럼 누가 나오겠어? 합집합이 나오지 않겠어? 그치? 또 A랑 A가 아닌 애랑 공통된 부분을 얘기하래. 그럼 누가 나오겠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공집합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로 봐도 교집합이라는 건 공통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합집합이라는 건 전체 영역을 섞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이 중요하죠? A 빼기 B는 우리 아까 뭐라고 써놨지? A 빼기 B는? A 빼기 A 교집합 B라고 얘기해놨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같이 옆에다 써줘야겠죠? 그래서 A 빼기 B라는 애는 A 빼기 A 교집합 B 이렇게 써주시고 그 옆에 있는 A 교집합 B예요. 얘도 잘 체크해주세요. A 교집합 B예요. 얘도 잘 체크해주세요. 요거 써놔달라는 얘기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요게 모르는 애가 새로 나왔어. 얘도 잘 체크해달라는 얘기야. 자, 얘는 그림에서 한번 볼까? 그림에서 한번 보면 전체 집합에서 A하고 B가 이렇게 있었는데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연두색으로 이렇게 색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B의 여집합 부분 다 색칠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부분 보라색으로 색칠해보죠. 이렇게 세로로.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어디가 겹쳐요?
그치. 딱 순수한 A 부분만 요렇게 사과 파먹은 것처럼 애플처럼 나오시죠. 그죠? 애플 짝퉁이야. 그래서 요 부분만 나와요. 이게 그래서 A 차집합이야. 그럼 얘들아 아까 전에 대칭 차집합 얘기한 것도 선생님이 아까 대칭 차집합 두 가지 써줬었잖아. 그치? 네. 그게 하나가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이렇게였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걸까? 여기 부분은 A교 B의 여로 바뀌셔도 돼요. 합집합. 그 다음 얘는 뭘로 바꿀까요? B교 A의 여집합. 잘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을 이렇게 또 쓰실 수 있어서 그 밑에다 하나 더 추가해 주셔야겠죠. 아까 필기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합의 연산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연산에서도 똑같이 다항식 연산처럼 교환도 되고 결합도 되고 분배도 되겠냐 이 얘기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교환 법칙 잘 생각해봐. A하고 B의 교집합이다 그래놓고 B하고 A의 교집합이다 해봤자 똑같은 거겠죠. 그쵸?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 결합 법칙도 얘들아 합치는 거잖아. 그치? 합치는 거면 A 합치고 나서 B 합치고 그 다음에 C를 합치나 그치? 순서 바꿔 합치나 솔직히 상관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은 결합 법칙이랑 너네가 너무 헷갈려 하는데 분배 법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연산의 부호가 다르다. 이때 분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는 곱하기처럼 하나는 더하기처럼 생각해 주셔도 돼요. 여기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도 분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분배 법칙은 뭐냐? 너가 곱한 게 같다. 이 뜻이에요. 자, 얘가 왜 같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벤 다이어그램이 항상 원소의 기본이라 그랬지. 모든 집합에서 내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잘 안 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거의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 너네가 같다는 게 확인이 된 거야. 그래서 아, 너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하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여기 합집합이지. 그러면 얘가 같이 연산이 분배되는 거기 때문에 A 합집합 C로 분배가 되고요. 또 얘랑 같이 만나면 B 합집합 C로 분배가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은 누가 될까? 얘가 있는 교집합으로 나오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밑에 거는 반대로 요렇게 였겠죠? 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게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별표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드모르간 법칙.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나서 알게 된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마치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 얘들아 이 여집합이 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의 여집합이 나오게 되고요. 합집합의 반대는 뭐가 되는 것 같아 얘들아? 또 오는의 반대는 그리고였잖아. 그치 우리? 네, 명제에서도 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집합이 분배되는 법칙이 드모르간 법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A여 합 B의 여. 그렇지. 그럼 선생님 한 번만 더 꼽게.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A 교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다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음으로 인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매번 그려서 확인하지 않고 너네가 앞으로 계산이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곱셈 공식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4번 볼게요. 합집합의 원소 개수. 자, 이걸 다 우리가 계산 연산하는 법을 다 배웠단 말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 뭐냐?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A하고 B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놈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대요. 이렇게 A 합집합 B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하거든요. A의 개수를 구해요. 그리고 또 누구 개수를 더할까요? B.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디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 색칠하고 또 여기 색칠하면 한 번 더 색칠이 되네요. 두 번 더해졌네요. 한 번을 빼야겠죠.
그래서 N, A교, B를 빼준다. 포함시키고 배제시킨다. 포함 배제 원리. 대학 가면 더 심한 거 배우는데 너네는 3개까지밖에 안 배워요. 자, 요거 알았어요. 서로소라는 게 있어요. 서로소는 어떤 애들 서로소라고 하죠? 보통? 공통되는 게 있는 애들 없는 애들? 없는 애들. 그렇지. 얘가 이렇게도 있을 수 있지만 공통되는 게 없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런 애들은 여기가 항상 얼마일까? 0. 그런 애들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게 마지막입니다.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런 애들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대박. 그치? 몇 개짜리야, 원이? 네, 원이 3개짜리예요. 여기로 한번 와볼까요? A, B, 그 다음에 C. 자,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보죠. 일단 제일 큼직큼직한 애들끼리 일단 먼저 그냥 더해볼게요. NC 이렇게 더하겠죠. 그쵸? NC 소프트 생각나지? 맨날 때마다 그 생각나. 그러면 A 색칠해볼게. 이렇게 색칠이 됐어. 그 다음에 B 색칠해볼게. 여기 이렇게 색칠됐다. 이제 겹쳐진 게 슬슬 눈에 보이죠? C 색칠해볼게. 어떡해. 망했어. 그치? 겹친 게 너무 짜증나. 여기는 몇 번 겹쳐졌을까요? 여기 요렇게. 분홍색이랑 하늘색 몇 번? 2번이야. 한 번 겹쳐진 거니까 딱 2번 연산된 거지. 그치? 여기는 어때? 여기도 분홍색이랑 주황색 2번. 여기도 2번. 여기는 몇 번일까? 그렇지. 한 번씩만 더 해줘야 되는데 망한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빼기. 일단 너네들 빼고 싶지. A, 교집합, B 하면 너가 이만큼이 통째로 빠지는 거야. 맞아? 그럼 빠졌으니까 너 한 번 드디어 남고 너는 2번이 됐어. 됐죠? 빼기 또 누구 해줄까? B, C. 그렇지. 그럼 B, C를 뺐으니까 요만큼 빠져서 둘 다 이제 한 번 남았어.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느낌이 그치?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너는 한 번도 안 더한 게 돼버리고 너네는 이제 한 번씩 다 더한 게 돼버렸어. 마지막 누구 해주면 되겠니? A와 B와 C 전체 교집합 부분이 딱 여기죠.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면 끝나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것과 저 정도는 외워주시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면 3번이 이제 그 내용,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집합 얘기하면서 했던 내용이고요. 4번이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던 내용이죠. 차집합 얘기하면서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주의해라 그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로 대칭 차집합 얘기했으니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오케이? 네, 그럼 문제 풀고 이거는 이제 그만 오늘 끝내겠어요. 문제는 어디로 가보냐면 18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또 16번 한번 풀어보시고 자, 마지막 34는 4번이 4예요, 4. 그쵸? 네. 자, 선생님 풀어줘야 될 문제가 있을까요? 16번. 16번이랑 또? 네, 16이랑 34. 괜찮겠어요, 이 정도면? 네. 그럼 16번 한번 보죠. 16번에서 두 부분집합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이 얘기야.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림을 옆에 조그만하게 그려놔봐도 괜찮아요. 집합은 벤다이어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A하고 B의 교집합을 물어보네. 1번. 그럼 누가 나와야겠어? 조그만한 애? A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1번이 틀렸네. 이렇게. 2번은 합집합이니까 큰 놈이 나와야겠지. 누가 나와? 네. 3번은요. A 여집합, 합집합 B래. 그럼 A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색칠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랑 합집합이래. 그럼 B 있는 부분을 색칠해주면 B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니까
전체가 다 색칠되겠죠. 예, 그래서 3번이에요. 4번 같은 경우는 B에서 A 부분을 빼라 그랬는데 빼면 여기에 남아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5번에는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죠. A의 여집합이 더 크죠. B의 여집합보다.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들어와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집합의 관계는 반대로 갑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가 더 큰 놈이었으니까 여집합을 하면 얘가 더 작은 놈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가 됩니다. 34로 한번 가볼까요? 34. 34는 얘들아, 요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 이거는 그냥 내신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우리 학교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좀 학교 잘못 왔나? 막 이런 생각해야 될 정도로 안 나오는 학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B-A, X, B. 요거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B-X부터 일단 구해볼까요? B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을 빼라 그 얘기죠. 그래서 누구가 나와야 돼요? 2, 3, 8. 그렇지, 잘했어. 그럼 2, 3, 8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그 얘기죠. 얘보다는 어때진다는 얘기일까요? B보다는. 맞아. 2, 3, 4, 7, 8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긴 했지만 얘들아, 여기가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이게 방정식으로도 쓰인다. 그러면 얘가 집합이라는 거 하나만 배웠지만 다항식에도 가고 조합에도 가고 막 다 가지? 그래서 집합이 너네가 여기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 되는 이유야.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최소한으로 너를 갖고 있고 최대가 돼봤자 너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2, 3, 4, 7, 8 중에 반드시 누구는 포함한다는 얘기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2, 3하고 8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너는 가져야 되니까. 그럼 너한테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너네 둘만 들어갈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되니까 2에 2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느낌인지. 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배웠던 개념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좋아해요, 학교에서. 자, 오늘